자, 시작합시다. 이제 우리가 지금 할 내용이 이제 미적분 원인데 잘 알겠지만 우리가 여름 방학이 매우 짧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2학기 할 내용이긴 하지만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좀 해두면 확실히 이제 2학기 때 편할 거거든. 이제 열심히 해놓으면 편하겠지. 시간을 같이 있게 보내도록 합시다. 일단 시작을 좀 해보면 이제 미적분 원이라는 이 과목이 단원이 총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 단원이 이제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고 연속이고 두 번째 단원이 이제 다항함수의 미분법이고 세 번째 단원이 다항함수의 적분법이야.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전부 다 함수 또 함수로 단원이 구성이 돼 있어. 결국 이제 함수에 대한 얘기만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함수를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공수 2에서의 함수 이야기를 언급하게 될 거거든. 근데 이제 엄청나게 딥한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왔던 내용을 기반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연속은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개념 자체는 매우 간단해. 매우 간단하고 별거 아닌데 이제 그렇다고 쉽다는 얘기는 아니야. 쉽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개념이 이제 쉽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이 극한이라는 건데 이게 약간 좀 그래. 잘 받아들여 주기를 바랍니다. 시작해 봅시다. 먼저 우리가 그 함수가 뭐지? 거기다 이제 써놓고 빠지지 함수 이렇게. 강의에서 봅시다. 강의. 자, 봅시다. 함수가 뭐지? 함수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함수를 이제 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만큼 좀 많은 것 같아요. 함수가 워낙 이제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쌤이 이제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인풋이 정해지면 그에 대응되는 아웃풋이 유일하게 정해지는 그런 대응 관계를 가리켜서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풋이 정의되면 그에 대응되는 이제 아웃풋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간결한 얘기가 아닐까 싶어. 그리고 이렇게 나오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약속들을 이제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fx가 이제 지금 관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x 더하기 1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내가 이제 1을 넣으면 얼마가 나와? 이거 나오겠지, 맞지? 근데 내가 내일 1을 넣어도 이거 나오겠지. 1년 뒤에 1을 넣어도 이거 나오겠지, 맞지? 저런 이제 인풋과 아웃풋의 대응 관계가 유일하게 짝이 지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런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응되어서 정확히 뭘 그릴 수 있게 되냐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현대수학에서는 함수랑 그래프랑 거의 동일시해. 그러니까 그래프가 주어지면 그 그래프에 대응되는 함수가 하나만 있다는 얘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어떤 함수가 관계식이 혹은 어떤 함수의 대응 관계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게 되면 그에 대응되는 그래프도 몇 개 있다고? 한 개 있다고. 물론 이제 스케일을 갖게 했을 때 얘기긴 하겠지만, 기준을 갖게 했을 때 얘기긴 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F1을 구하게 되면 이 F1이라는 게 뭐지? 2가 나오잖아, 맞지? 우린 이 2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 함수값이라고 그러잖아, 맞지? 이렇게. 요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 자, 진행을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fx가 이제 x 더하기 b 있다고 치자. 그럼 이 친구에 내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쌤이 그림을 몇 개를 그려야 되는 거기 책이 아니고 강의 노트에 쌤이 그려놓은 그래프를 다 그려야 돼.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이거 그려놓고 시작할 걸 그랬나?
하나만 더 그립시다. 너무 금방 그리니까. 자, 이렇게 주어진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총 4개의 함수를 그렸는데 사실 우리가 이 함수의 극한 단원에서 보는 그래프는 잘생긴 애보다 못생긴 애가 훨씬 더 많을 거야.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좀 뭔가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못생긴 애를 가져오는 것 같아. 이렇게 자 봅시다. 처음에 이 친구는 F1이 얼마니? 1이지.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미안. 자, 2지.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되지? 저 점의 좌표 1,2인 거잖아. 1,2야. 그러니까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2다는 거고 이때 함수값은 x 좌표야 y 좌표야? y 좌표죠. y 좌표. 오케이. 근데 이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는 정확히 1에서의 함수값이 아니라 1 근처에서의 함수값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쌤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근처면 어느 정도면 근처야? 그러니까 1에 가까운 곳에서의 함수값을 원하는 거거든. 소율아, 내가 엄청 모르는 거 물어볼게. 시험 1번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야. 고1 때 집합 단원에서 왜? 1에 가까운 수들의 모임은 집합이야 집합이 아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왜 아닐까? 2는 1에 가깝니 안 가깝니? 아, 맞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다. 맞지? 그러니까 선생님 방금 근데 우리는 이 단원에서 뭐에 관심이 있다고 했어? 1에 가까운 수들에서의 함수값에 관심이 있다고. 어? 수학적이지 않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이 극한이라는 개념이 발달한 건 맞아. 그러니까 옛날부터 엄밀하게 했던 건 아니야. 아주 옛날부터 이제 사람들이 수학을 엄밀하게 만들진 않았거든. 근데 그 엄밀하게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코시라는 사람이야. 어디서 들어왔지? 코시 맞지? 맞지? 그 중에 한 명이 코시야. 그러니까 그 코시가 이제 그 극한을 엄밀하게 정의를 바꾸는 일을 했어. 그 사람 한 일 중에 하나야. 많은 일을 했는데 왜 그런 걸 했니 싶지. 근데 우리는 어차피 그거 안 배워.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 어쨌든 너희들이 혹시 민재는 영원히 배우지, 영원히까지는 아니고 꽤 오래 배우지 않을 거. 어디가 배워요 그거? 아니 너가 또 혹시 민재가 또 이렇게 나중에 한 50대쯤 돼가지고 고등학교 때 못했던 수학 공부를 한번 해볼까 뭐 이럴 수 있잖아. 있을까 없을까? 없죠. 아니 있어. 아니 세상은 모른다니까 진짜로. 그 쌤이 이야기했잖아. 쌤이 그 구독하는 유튜버 중에 한 명이 그 뭐지? 그 수학 그 뭐지? 약간 대학 수학을 좀 취미로 수학하자 이렇게 해서 컨셉으로 그 강의를 찍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 사람 구독자 10만 넘어. 왜? 이해가 안 되지? 오케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왜 그럴 거 같지? 좋은 재밌는 일 많은데 맞지? 오케이. 근데 있나 봐. 10만이 넘어. 오케이. 그 사람이 그 오프라인 강의를 한번 했는데 그 서울역에 뭐 이렇게 강의실 같은 게 있나 그거 빌려서 했어. 그 정도 사이즈가 나오더라고. 수용이나 유명인데 예, 서울역 그건데 나 아무리 그래도 거기 사이즈를 생각하면 서울역이니까 땅값 비싸니까 마감 쳤어 마감. 예. 자 어쨌든 네. 자 여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진 않을 건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뭐라고? 가까이 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할 거야. 그럼 가깝다의 기준이 뭔데? 쌤이 거기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써놨을 건데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오케이? 그러니까 1이랑 2는 엄청 가깝다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엄청 가깝진 않은 것 같아, 맞지? 그럼 1이랑 0.1은 좀 가깝긴 한 것 같은데, 맞지? 근데 더 가까이를 생각하자. 오케이? 1.0000001쯤 생각하자. 오케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겠어? 오케이. 엄청 가깝다는 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정리하려면 뭔가 좀 엄밀한 게 필요하거든.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에서 그걸 하고 싶진 않아. 그건 이과든 문과든 상관없어. 오케이? 이과면 이제 대학교 가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것도 바로 대학교 1학년 때 바로 해. 오케이. 물론 이제 이해를 잘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긴 한데 어쨌든 그때 가서 배울 거고요. 우리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선생님 편의상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요렇게 써볼게. 그러니까 1보다 아주 조금 큰 수라는 뜻으로 일단 1 플러스라고 써볼게. 사실은 미리 이야기할게. 저거는 적절하지 않은 표기이긴 합니다. 알았지?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표기인데 지금 설명을 위해서 잠깐 땡겨 쓰는 거야. 이렇게 이름이 지금 쓴 말 따라오고 있어?
그럼 1보다 조금 큰 수에서의 함수값은 얼마가 될까? 근데 우리 함수값은 그래프 유의 점에서 무슨 좌표에 나타난다고 했었지? y좌표에 나타난다고 했어. 그리고 지금 나는 1에서의 함수값이 아니라 1 근처에서의 함수값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맞지? 근데 1 플러스라고 썼을 때는 1보다 조금 작은 수를 가리키지는 않겠지. 조금 큰 수라는 뜻으로 1 플러스라고 썼을 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그럼 1 플러스에서의 함수값은 어떻게 될까? 2보다 조금 클까? 조금 작을까? y좌표는 위에 있으면 큰 거야? 밑에 있으면 큰 거야? 밑에 있으면 큰 거지. 응, 아니지. 아, 쌤 바보 아니야,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2보다 조금 클 거야. 그치. 그래서 엄밀하지 않은 표현 이따가 수정할게, 알았지? 봐줘. 지금은 이렇게 써보자. 2보다 조금 크대, 이렇게. 소율이 괜찮아? 그럼 물어봐도 돼? 그러니까 F1-는 그러니까 1보다 조금 작은 곳에서의 함수값은 2보다 어떨 것 같아? 클 것 같아? 작을 것 같아? 그럼 작을 것 같아. 근데 왜 작다고 생각할까? 사실은 그래프를 보면 좋아,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1보다 조금 큰 점은 여기쯤 될 것 같아. 맞지? 근데 저 점의 y좌표는 2보다 커, 작아? 2보다 위에 있어, 밑에 있어? 위에 있잖아. 지금 2보다 큰 거야. 오케이? 근데 1보다 조금 작은 곳에서의 값, 1보다 조금 작은 곳에서의 함수값, 여기는 2보다 커, 작아? 2보다 아래 있잖아. 지금 2보다 작다고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쌤이 너무 어렵게 설명하지? 현이 이해하고 있어? 자, 2 마이너스. 사실 쌤은 매우 쉽게 설명하고 있다고 서울에 까고 있어? 자, 여튼 합시다. 자, 그 다음에 F1은 여기서는 얼마가 될까, 지우라? 천천히. 안 급해? 오케이? 이거 지금 이 말만 완벽하게 이해해도 오늘 수업 아니고 어쨌든 예. 근데 매우 잘 이해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해. 출발이거든. 1은 우리 함수값은 그래프 위에 색칠된 점을 가리키는 거거든. 그럼 1에서의 함수값은 지금 어디 색칠돼 있어?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줄 걸 그랬나? 1이잖아. 1 맞지? F1은 1이야. F1은 1.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지금 F1 플러스는 어떻게 될 것 같아? 1보다 조금 큰 곳에서의 함수값은 2보다 조금 크지 않을까? 맞지? 여기 찍힐 거 아니야, 맞지? 2 플러스라고 쓰자. 괜찮아? 그러면 F1 마이너스는 어떻게 될까? 1 마이너스 어떻게 될까? 근데 왜 2 플러스? 오, 좋아. 다시. 일단 F1이 1인 거는 여기 1,1을 지나잖아, 맞지? 그럼 그래프가 1,1을 지나요? 어? 그래프가 1,1을 지나요? 여기 쌤이 빈칸 해놨잖아, 빈칸. 이거 1,1 찍어놨잖아. 혹시 쌤 눈이 이상한가? 자, 여기 1,1 찍은 거 맞는데? 쌤 눈이 이상한 거 아닌 거 같지? 네. 오케이. 그럼 잘못 본 거 완벽하게 해결됐어? 현이는 혹시 궁금한 거 있니? 아니, 쌤이 정말 많은 경험을 했거든? 그 중에 하나는 나의 상식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다는 걸 많이 겪었어. 그럼 그래프를 그럼 저렇게 주고 1,1에 저렇게 칠해놓으면 1,1을 지나는 거예요? 오, 맞아.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은 약간 성격 나쁜 사람이 만든 단어 같아. 그래프를 항상 더럽게 줘. 그 책 뒤에 넘겨봐. 다 못생겼어, 애가. 잘생긴 애가 없어. 진짜 넘겨봐. 다 못생겼어, 애가. 와. 근데 그래프를 그럼 줬다고 그래요? 줬다고 줘. 내가 한 거 아니야, 알았지? 예지야 몇 페이지만 넘겨봐. 그래프 다 어떻게 생겼지? 넘겨봐. 다 이상하게 생겼어, 애들이. 성격이 나빠. 다 나왔냐? 주어진 점을 안 지나는데 그래프일 수가 있어요? 응? 저 점을 안 지나고 응. 아니, 지나면 그러니까 함수값이 저렇게 되면 무조건 줘야지.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는 정확하게 주는데 그거하고 무관하게 그래프가 못생겼을 수는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긴 그래프일 수는 있어. 물론 이건 지켜. 함수값은 무조건 몇 개야 돼? 1개. 그러니까 x 하나당 함수값은 1개. 그러니까 내가 여기 1에서의 함수값은 1만 있고 여기는 딱 비워놔야 돼, 무조건. 그럼 그래프를 1,1을 지나게 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1,1은 지나잖아. 1,1 지나잖아. 꼭 연결되게 그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였죠. 이해했어? 사실 이 다음 단원 제목이 여기가 연속이 우리가 지금 1단원이 함수의 극한이거든. 2단원이 함수의 연속이야. 그 연속이라는 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연결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 연결성에 대해서는 2단원에서 이야기할 거야. 오케이? 마음이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이런 걸 이야기할 거야 주로. 안 될까? 자, 어쨌든 합시다. 그럼 F1이 1인 거 괜찮아? 왜? 뭐 질문 얘기 있어? 질문이 질문. X가 1을 대입하면 1이 나온다고 되었잖아요. 근데 저 옆에 있는 시계가 대입하면 어? 아 이거 쌤이 잘못 써서 그래. 아 이것 때문에 질문한 거구나. 이거 1이야. 오타. 거기 얘 쌤이 F1은 1 적어놨잖아. 쌤이. 아니 거기 말고 1페이지에 있는 거 4개 드린 거야. 지금. 미안해. 이거 쌤이 잘못한 거.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1을 썼어야 돼. 1을 쓴 거 쌤이 잘못한 거 실수야 실수. 근데 이제 그래프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괜찮아 다들? 이 그린 이 선이 있잖아요. 저 1,1을 안 지나도 돼요? 안 지나도 되지. 그래도 저 그래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fx는 x가 1이 아닐 때만 x 더하기 1 직선이고 x가 1일 때는 1인 거야. 쌤이 아까 여기 2를 써놓은 건지 심각한 실수네. 또 질문 있어? 쌤. 그러니까 저거 제 F1 플러스는 2 플러스라고 지금 쌤이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저렇게 되는 이유가 그러면 1일 때는 그냥 2인데 2 아닌 나머지 수들은 그냥 2 아니기 때문에 2 플러스 쓰시고. 그러니까 함수랑 그래프랑 같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함수 값을 확인하는 시계에다가 내가 그 원하는 그 대입되는 값을 대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야. 두 번째는 그래프 위의 점은 그 함수가 만족하는 모든 대응관계를 표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함수가 1,1을 지난다는 말은 f1이 1이라는 뜻이야. 1 넣으면 1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 관계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중요하지 않아. 지금 보니까 여기에다 1 대입하면 얼마 나오지? 위에 넣으면 돼, 안 돼? 위의 식은 x가 1이 아닐 때의 식이야. 밑에 식에 1을 대입해야 되는 거지. 1을 대입하든 1이 아닌 수를 대입하든 어쨌든 아니 표현이 이상하다. 어쨌든 x 1을 대입하게 되면 얘가 1이 되는 거지.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만약 그게 참이라면 여기 1,1을 지나는 거지. 괜찮아? 오케이. 근데 이 1 플러스라는 말은 편의상 지금 쓰고 있는 말인데 1보다 조금 큰 값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1보다 조금 큰 값을 대입하면 그때의 함수값은 어떻게 돼? 그때의 그래프 유의 점이 어디 있지? 여기 있는 거 여기. 괜찮아? 그럼 저 점의 y좌표는 어때? 얼마야? 여기 요 점의 y좌표, 요 동그라미 빈칸의 y좌표가 2잖아, 맞지? 그보다 조금 위에 y좌표는 2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죠. 2보다 큰 거, 위에 있으면 2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이 1 플러스에서의 함수값이 2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괜찮아? 다른 사람 다 이해하고 있어? 큐가 이해하고 있어? 근데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해. 여기가 첫 번째 벽이야. 농담이 아니야, 알았지? 실제로 학생들이 이걸 배울 때 여기서 부딪혀. 자, 그 다음에 F1 마이너스는 얼마가 될까, 지훈아? 2 마이너스. 왜냐하면 1보다 조금 작은 곳에서의 그래프 위의 점은 이 점이 될 거거든. 맞지? 그럼 걔는 2보다 어때? 조금 작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저 점의 y좌표가 2보다 크니 작은 거야. 작지. 혹시 너 정말로 이해되고 있어? 표정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눈치껏 대답해야지라는 표정인데? 근데 왜요? 그럼 예지가 얘기 있어. 아니 1을 넣으면
1이 나오는데요. 응. 그러면 1보다 조금 큰 거는 1보다 좀 큰 거. 아니 그냥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봐. 그래프에서 지금 1보다 조금 작은 값을 대입할 때 함수가 어디를 지나? 여기를 지나잖아, 맞지? 네. 그럼 이 점의 y-좌표는 어떤 이보다 조금 작은 값이잖아.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1보다 조금 작은 수 중에 쌤이 아까 뭐 1.000 뭐 이런 얘기, 1보다 조금 큰 수 중에 1.00 이렇게 얘기했잖아, 맞지? 그냥 편의상 1보다 조금 작은 수를 0.9라고 해보자. 오케이, 편의상. 그러면 여기다 0.9를 넣으면 얼마 나와? 1.9가 나오잖아. 아까 우리랑 1이랑 0.9랑도 가깝다고 했잖아, 맞지? 0.9가 1보다 조금 작으면서 1에 가까운 수라고 했잖아. 1.9는 어떤 수야? 2보다 조금 작으면서 2에 가까운 수인 거지. 그러면 0.99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1.99가 나오겠지. 그럼 또 1보다 조금 작으면서 1에 가까운 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 맞는 2보다 조금 작으면서 2에 가까운 수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지. 괜찮니? 교아 이해하고 있어? 이게 진짜 첫 번째 단추야. 이거 잘하면 최소한 함수의 한 절반은 그냥 먹는 거야. 과장이 아니야 이건 진짜로. 나머지는 약간 이걸 잘하고 나면 나머지 계산 지수를 익히는 거에 좀 더 가깝거든. 이건 항상 그렇지만 이런 말은 다 과장이야. 알지? 그렇잖아. 그렇게 쉽게 될 리가 없잖아. 맞지? 생각해봐. 우리 공수 1보다 공수 2가 어땠어? 더 힘들었지 않아? 물론 아닌 사람인데 그건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야. 맞지? 공수 1보다 공수 2가 더 힘들어? 그러면 대수가 공수 2보다 어떨 것 같아? 당연히 더 어렵잖아. 맞지? 그럼 대수 뒤에 배우는 거 더 어렵겠지? 그 교과서를 교육과정 구성하는 사람이 생각이 있으면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게 구성할 거 아니야. 맞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합시다. 다시 이 친구 예지가 해볼까? 예지가 지금 약간 폭병이라서 자 F1은 얼마? F1은? 1, 5. 그러면 F1 플러스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의 함수값을 원하는 거야. 저거 누구보다 조금 커. 1보다 조금 크잖아. 그래서 1 플러스라고 해. 하나 안녕? 잘 이해하고 있어? 괜찮아? 그러면 F1 마이너스 왜를 따지는 게 아니야, 알았지? 해석하는 거야. 왜는 나중에 알았지, 알았지? 해석하는 거야. 자, F1 마이너스는 뭐예요, 이제? 응? 여기의 y 좌표가? 아하.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괜찮니? 여기는 F1이 얼마지? 1. 이번엔 민재 가자. 민재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서 미안해. F1 플러스는 얼마야? F1 플러스 저거 실이 아니야. 오. 우와. 그러니까 여기 1보다 조금 큰 곳에서의 함수값은 1보다 커? 1보다 작아? 아니요, 똑같죠. 응, 똑같잖아. 그래서 1이라고 써. 오케이. 자, 그다음에 F1 마이너스는 똑같이 1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극한에서의 출발이. 요거를 읽을 줄 아는 게 기본 조건이야. 이걸 못 읽잖아. 그러면 그 뒤를 할 수가 없어. 쌤, 궁금한 게 있는데. 1 때는 저기 꽉 차 있는 저 동그란 그치. 데서 하는 거고, 1, 1, 2, 3이나 1, 2화부터는 저 비어 있는 공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 그건 그냥 무조건 1 플러스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누군지를 찾는 거야. 그럼 1 플러스는 1보다 조금 큰 수니까 요 값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걸 대입하면 요 점을 가리키는 거잖아, 맞지? 이 점의 y-좌표를 보는 거야. 함수값은 무조건 y-좌표에서 나타나. 지나는 점의 y-좌표에서. 그러니까 요 점의 y-좌표가 어떤 값인지를 묻는 거야. 괜찮아? 교화도 괜찮아? 진짜 괜찮아? 맞아? 그래프를 항상 줘요. 응? 문제에서. 이제 그걸 안 하고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 오케이? 근데 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함수랑 그래프랑 동등하다라고 말을 하는 데는 이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아까 우리 가깝다라는 표현이 소유라 수학적이라고 수학적이지 않다고 했잖아, 맞지? 그런 어설픈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생한테 이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과정에서 선택한 게 그래프예요. 그래프로 최대한 이해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적당히 받아들입시다 하고 넘어가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엄밀한 정의는 그 입실론 델타 논법이라는 게 있어. 뭔가 있어 보이죠, 맞지? 근데 어쨌든 안 배웠다. 대학교 가서
민지 왜 이렇게 좋아하니? 널 알면 된다 이런 거야? 여튼 자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아까 쌤이 근데 이 표현들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고 있지? 그러니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임시로 그렇게 한 거야.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F1은 1에서의 함수값은 2인 거 맞지? 첫 번째로 다시 돌아왔어. 1에서의 함수값은 2인 거 맞지? 자 근데 x가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x가 1에 가까이 갈 때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x가 1은 아니지만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라고 읽어. 1이 되는 거래 안 되는 거래? 안 되는 거래. 근데 1에 엄청 가까이 안 돼. 그 엄청 가깝다는 말의 의미는 수학적으로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그 가장 작은 차이보다 더 가까이라는 뜻으로 보통 해석한다. 그걸 수식으로 만들면 입실론 대칭 부분이 입실론이 되는 거야.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어쨌든 사실 쌤도 잘 몰라. 어쨌든 정확히는 아는데 이제 오래 시간이 지나서 이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 거지. 어쨌든 합시다. x가 1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는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까워지지? 그러니까 1에 엄청 가까운 곳에서의 함수값이 어디로 가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어? 2로 가까이 가는 거야. 오케이? 2로 가까이 가는 거야. 다시 이야기 한 번 더 할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근데 매번 이렇게 풀어 쓰는 게 사실 좀 귀찮거든.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어. 원래는 이제 LIM 이렇게 쓰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리미트가 극한이라는 뜻이고 이제 그거에서 이니셜을 따서 이니셜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세 글자를 따서 LIM이라는 기호를 만들었어. 근데 이제 저거를 한 이제 100만 번쯤 쓰게 되면 물론 그 정도는 안 썼겠지만 매우 귀찮아져서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LIM을 저렇게 많이 써, 알았지? 그냥 1을 길게 빼서 그리고 x가 1로 갈 때 fx가 2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호를 쓰기로 합니다. 요것도 틀린 표현은 아니고요. 이게 기본 표현인데 다 이제 저 표현을 이렇게 바꿔서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니? 자 그러면 다시 처음에 이제 f1은 얼마라고? 한 번 더 f1은 얼마라고? 2라고. 오케이? 저건 이제 우리가 1에서의 함수값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에서의 극한값은 지금 방금 얼마 나왔지? 2가 나왔지. 우리는 이 2를 가리켜서 요 2를 가리켜서 극한 또는 극한값이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저 극한값은 뭐냐? 방금 이걸 뭐라고 불렀다고? 함수값. 얘를 뭐라고 불렀다고? 극한값. 근데 극한값이라는 건 1 근처에서의 함수값이 1에 가까운 x에서의 함수값을 극한값이라고 불러. 구별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1이 그 자체에서의 함수값이 있고 1에 가까운 곳에서의 함수값이 있는데 1에 가까운 곳에서의 함수값을 극한값이라고 부르겠다. 괜찮아? 오케이. 근데 우리가 1에 가깝다가 되는 방식이 최소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거야.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워지는 경우와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워지는 경우 두 개를 이야기할 거야. 그래서 쌤이 여기서 뭘 썼어? 1 플러스와 1 마이너스 쓴 거야. 근데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워질 때도 뭐가 어디에 가까워져? 2에 가까워지는 거야.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워질 때도 어디에 가까워져? 2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럼 둘 다 어디로 가까워져? 2로 가까워지지. 그때 극한값을 2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괜찮니? 자, 여기도 해봅시다. 여기는 그럼 리미트 일단 F1부터 쓰자. F1은 얼마니? 1.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얼마니?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까워질 때도 어디로 간다고? 2로 간다고.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워질 때도 어디로 간다고? 2로 간다고. 그러니까 얘는 2가 된다. 다시 이건 무슨 값? 함수값. 이건 무슨 값? 극한값. 근데 극한값은 1이 아니라 다시 1이 아니라 1 근처에서의 함수값이야. 오케이? 어디에서의? 1 근처에서의 함수값. 함수값은 함수값인데 1이 아니고 1 근처에서의 함수값을 이야기하는 거야. 괜찮지? 민주도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는 F1이 얼마지? F1이? 1. 1. 근데 x가 1로 갈 때 얘는 뭐라고 써야 돼? 없어. 같아 달라. 같아야 있다고 할 거야. 다르면 있다고 하면 안 되지. 1도 아니고 2도 아니다. 맞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없다라고 할 거야. 괜찮아? 오케이. 여기는 F1이 얼마지? 여기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얼마야? 1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특정한 값이 있으면 이때 우리는 함수 fx가 x는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할 거야. 혹은 수렴한다고 이야기할 거야. 혹시 수렴이라는 말을 원래 단어의 의미를 알아? 수렴한다가 무슨 단어일까? 하나로 모여드는 걸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쌤은 그걸 상상하는데 이제 그 화장실 수채구멍이 뭔지 알지? 물 빠져나가는 거. 거기 이제 물이 쭉 빠져나가는 그렇게 모여드는 그런 느낌을 인지하면 돼. 그게 수렴하는 거야, 맞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지금 수렴하는 거야, 수렴하지 않는 거야? 수렴하지 않는 거잖아, 맞지? 수렴하지 않는다는 그냥 수렴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발산한다라고 하기도 해. 발산은 어떤 느낌을 전달하지? 이런 뻗어나가는 느낌을 전달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하나의 값으로 저렇게 가까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걔를 수렴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발산한다고 할 거야. 오케이? 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도 써.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이 알았지? 오케이. 다시.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읽을 때 다시 한번 매번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잠깐만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지금 이 친구 F1은 2 이건 뭐라고? 함수값이라고. 요 2는 뭐라고 했지? 함수 fx의 x는 1에서의 극한값이 2인 거야. 맞지? 오케이. 근데 저거를 읽을 때 보통 어떻게 좀 많이 하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x가 1에 가까이 가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있다고.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이 가는 방식이 있고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이 가는 방식이 있어.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사실 결국 우리는 x를 대입했을 때 y 값이 함수 값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요 점을 x 잡고 여기다 대입했다고 하자. 괜찮니? 그럼 그때 함수 값이 나오겠지. 그리고 요 점에서의 값을 대입하면 또 그때 함수 값이 나오겠지. 그럼 그 함수 값들이 계속 어디에 가까워져? 점점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2에 가까워지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매번 이렇게 점찍기로 접근하는 게 힘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화살표를 그릴 거야. 그러면 x가 1보다 큰 값이 점점 대입되면서 1에 가까워지는 값이 대입되는 거고, 그러면 그때의 y 값도 이렇게 선을 타고 내려와서 점점 작아져서 2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 오케이? 그때 이 화살표가 지금 전체적으로 위를 기준으로 아래로 봤을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 아니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지. 그럼 큰 쪽에서 내려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쨌든 그때 이 화살표 끝이 가리키는 점의 y좌표가 뭐야? y좌표가 2가 되지. 그게 바로 극한값이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럼 여기서도 내가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게 되면 화살표 끝이 가리키는 점이 어디야?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게 사실은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워지는 값이 대입될 때의 극한값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도 똑같이 어디에 가까워져? 2에 가까워지지. 그러면 극한값이 얼마라고? 2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워지는 값이 이렇게 대입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얘는 어디에 가까워져? 1에 가까워지지. 얘는 화살표 끝이 가리키는 점이 y좌표가 2잖아, 맞지? 그러면 같아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괜찮니?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실 내가 아까 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잖아, 맞지? 원래는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면 안 돼. 왜냐면 이 극한값에 대해서는 약속이 있거든. 우리가 이 극한을 계산할 때는 괜찮은데
요 계산값이 극한값이 계산되고 리미트 받고 나오게 되었을 때는 그 값은 우리가 상수로 생각하겠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실제 숫자, 그러니까 2보다 조금 큰 어떤 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2로 간주하겠다는 거야. 요건 약속이 알았지? 극한에서 약속이라서 저건 상수이야. 2보다 조금 큰 값도 2보다 조금 작은 값도 아닌 그냥 리얼 2야. 여기까지 괜찮니? 요 2 플러스라는 기호는 뭘 전달하지? 2보다 조금 큰 어떤 값이라는 뉘앙스를 전달하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다만 지금 상황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임시로 그렇게 쓴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극한값은 무슨 수라고? 상수라고. 정해진 값이라고. 오케이? 자, 그럼 요거는 편의상 이제 임시로 잠깐 쓴 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편의상. 자, 그러면 다시 이제 x가 1에 가까이 가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있다고. 어떻게?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이 갈 수도 있고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이 갈 수도 있지. 그러면 우리가 요 친구는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럴 때 우리는 이걸 그림상 오른쪽에서 가까이 오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우극한이라고 불러. 괜찮아? 그러면 얘는 뭐라고 부를 것 같아? 좌극한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면 기호로 쓸 때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야.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가까이 올 때 fx는 지금 얼마인 거야?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워지면 얼마? 1인 거지. 여기에 1 플러스라고 쓴다고 쓰지 않는다고? 쓰지 않는다. 오케이? 쓰지 않는다. 그냥 값이야. 값, 극한 값. 그러니까 극한 이 계산된 결과가 리미트 밖으로 나오면 값이야. 리미트 안에 있을 때는 ing야. 가까이 가고 있는 중 이렇게.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인 거고 계산되고 나면 1이라는 상수로 약속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x는 어떻게 되지? 얘는 2가 되는 거야. 민주 잘하는데? 이해했어?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해? 이 친구는 x가 1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fx가 얼마야? 2고 1 마이너스도 2가 되는 거거든. 그럼 이거는 이 둘이 어때? 같잖아, 맞지? 그러면 극한값이 2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친구는 둘이 어때? 다르지?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다 똑같은 거. 현이 이해하고 있어? 여기가 괜찮지? 그럼 봅시다. 거기 2페이지를 쌤이랑 같이 좀 읽어볼 거거든. 첫 번째, 쌤이 이거를 어떻게든 내가 좀 말을 그래도 좀 덜 이제 좀 명확하게 잘 전달되게 하려고 내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썼거든 사실은. 봅시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동그라미 읽어보면 x가 a가 아니면서 a에 가까이 갈 때라고 했어. 그 말의 의미가 뭐라고? x와 a의 차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작대. 어떤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엄청 작다는 얘기지. 그리고 하지만 그 차이가 0이 되지는 않는데, 즉 다시 말해서 같아지지는 않는데. 오케이? 그때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라고 했는데, 이게 책들에 보면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다르다라는 표현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 근데 극한값을 설명하면 또 함수값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 뭐냐면 fa가 아니라 fx가 즉 a에 한없이 가까운 x에서의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야. 구별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극한값을 말하는 거, 아까 내가 무슨 표현을 썼지? 극한값은 뭐라고? 그냥 함수값이 아니라 앞에 내가 뭐뭐에서의 함수값이라고 따로 불렀는데 두 글자, 기억, 치역, 근처에서의 함수값이라고 얘기했어. 오케이? 다시 극한값은 1에서의 함수값이 아니라 1 근처에서의 함수값이 돼. 졸려? 졸린 상태로 수업을 할 내용은 아니야, 진짜로. 이게 그 에어컨 히터를 끄기가 좀 그래서 일단 문을 좀 열어봅시다. 이제 자리하고 있어? 이제는 겸손하니까 나쁘지 않다고 치대 나쁘지 않은 걸로 있지. 자, 이거는 괜찮아? 교환 사실 좀 쉬운 것 같아. 그렇진 않아? 자, 봅시다. 다시
그냥 함수값이 아니라 누구? 근처에서의 함수값이 알았지? 근처에서의 함수값이 극한값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여기서는 지금 둘이 어때? 함수값은 얼마? 2. 근처에서의 함수값인 극한값은 얼마? 2. 둘이 어때? 같은 거야. 여기는 함수값은 얼마? 1. 근처에서의 함수값인 극한값은 얼마? 2. 둘이 다른 거야. 그래서 막 문제집에서 엄청 극한값과 함수값은 다르다 이렇게 하는데 계속 설명할 때 함수값을 설명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함수값이 아니라 근처에서의 함수값이 극한값인 거야. 오케이? 구별을 해줘. 자, 그 다음에 관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쌤이 그래프를 이만큼 그려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는 어디에서만 관심을 가지는 거야? x좌표가 1인 곳과 그 주변에서만 관심을 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함수 전체적인 정보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함수의 아주 일부, 뭐 국소, 하여튼 아주 조금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교과서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 함수의 극한은 함수의 국소적 성질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거다. 뭐 이렇게 써놨어. 국소적 성질을 담다. 뭐 이렇게 나왔어. 까먹을 수도 있지 마. 이틀밖에 안 되는데. 야 어쨌든 갑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 fx가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지금 여기서는 전부 다 어디에 가까워지? 1보다 작은 쪽에서 큰 쪽에서 1에 가까워진 값이 들어가더라도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워지는 값이 들어가더라도 전부 다 어디에 가까워져? 2에 가까워지지.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수렴한다 또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위에 뭐라고 써놨어? 파란색으로 수렴 또는 극한값이 존재라고 써놨지 않지? 오케이? 지면 그 값을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한다. 둘 다 똑같은 말이야. 그냥 극한값이라고 하기도 하고 극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또한 이것을 기호로 저렇게 쓴대. 괜찮지? 괜찮지? 보통 했던 얘기니까. 그 다음에 fx가 가까워지지 않으면 뭐래?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다 똑같은 말이야. 괜찮지? 자, 그러니까 뭐래? 현아 뭐래? fa와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의 이 극한값은 뭐 할 수도 있다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괜찮지? 여기는 어때?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지. 여기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르지. 여기서는 애초에 뭐 해버렸어? 극한값이 존재조차 안 해버렸잖아. 그럴 수 있다는 얘기. 이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 그래프가 x는 a에서 뭐 되어 있다면? 연결되어 있다. 이 친구는 연결되어 있어, 끊어져 있어? 연결되어 있지. 그러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어때? 같은 거야. 여기도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어, 끊어져 있어? 연결되어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거야. 그럼 우리가 아는 함수 중에 그래프가 끊어진 함수가 있나? 굳이 따지자면 유리함수 분모 연결돼? 빼고는 끊어진 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대. 그러면 굳이 그래프 그릴 필요 없이 뭐 하면 돼? 대입해서 함수값으로 가고 너가 극한값이잖아 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럴 때는 그냥 대입해서 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차 함수 혹시 끊어진 데 찾을 수 있니?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이렇게 있다고 하자. 민지야 얘는 몇 차 함수니? 2차 함수. 혹시 그래프 중에 끊어진 데 있을까? 없죠. 그러면 그냥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6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 우리가 아는 그래프. 왜? 끊어져 있으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다른데 혹은 다를 수 있는데 지금은 어때? 무조건 연결되잖아. 지금 무조건 같은 거야. 근데 괜찮아? 지금 이거는 끊어지지 않는 그래프로 지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 시험에서는 그래프가 끊어지는 아직 경우 우리는 이제 한 2% 공부했어. 나머지 98% 다 이야기하겠지. 거기서 사실은 2%는 오가고 쌤한테 개념적 어떤 비중은 30%는 돼. 이 정도가 이게. 이걸 잘하면 나중에 더 쉽게 잘할 수 있어. 그러면 그래프 끊어지는 건 나중에 나와. 아니 이미 나왔잖아. 이미 나왔잖아. 여기 끊어졌지, 맞지? 끊어지니까 어때? 함수값은 얼마? 1. 극한값은 얼마? 다르잖아, 맞지? 그럴 때는 그거에 맞는 계산법이란 걸 따로 배울 거야. 아, 제가 말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때는 그거는 이렇게 잘생긴 친구는 나오면 안 되겠지. 그래프가 끊어지면 그건 그래프 주지 않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하지 않고 배우기 위한 걸, 처리하기 위한 걸 이따가 할 거야. 오늘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자, 여기는 이제 그래프가 뭐 되어 있지? x는 1에서 끊어져 있지, 맞지? 그랬더니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어때? 다르잖아,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 애초에 극한값이 존재조차 하지 않아 버렸다, 맞지? 소율아 괜찮아?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바로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3페이지 잠깐 우리 3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우극한과 좌극한이라는 그 내용이 있고 이제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a에 가까워질 때 우리가 a-라고 쓰고 좌극한, a보다 큰 쪽에서 a에 가까워질 때 a 플러스라고 쓰고 우극한이라고 읽는 거예요. 괜찮지? 그리고 그 2번에 보면 뭐라고 써놨어? 우극한과 좌극한이 L로 같으면 우리가 f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L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었지? 우극한도 2고 좌극한도 2라서 둘이 같아서 극한값이 2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맞지? 여기는 우극한이 얼마? 우극한이 1이고 좌극한은 2라서 둘이 다르잖아, 맞지? 그럼 극한값이 뭐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 괜찮지? 그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근데 거기 간단히 뭐 fa 플러스 fa 마이너스라고 한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쌤이 아까 그래서 이 표현이 틀렸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f1 플러스라고 쓸 때도 얘를 내가 극한의 뜻으로 썼다면 이제 계산이 끝나고 나왔으니까 뭐만 써야 돼? 2만 써야 돼. 오케이? 여기 뭐라고 썼으니까 2라고 썼잖아, 맞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얘의 그 약호로 생략된 기호로 이제 표현을 했다면 여기를 플러스를 쓰지 말고 2만 써야 맞는 거야. 괜찮지? 근데 아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잠깐 쓴 겁니다. 자, 괜찮아? 자, 그 다음에 5번째 3가지 약속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조금 써봅시다. 3가지 약속. 가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특히 중학생한테 선행하면 저는 약속한 적 없는데 이렇게.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어떤 3가지 약속이냐면 첫 번째는 이게 아까 어떻게 이런다고 했지? x가 a에 가까이 간다고 했잖아, 맞지? 근데 그 말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 a가 되지는 않지만 a에 가까이 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x가 a와 같지 않다는 게 담겨 있는 겁니다. 괜찮니? 자, 두 번째로 이제 x가 a의 임의의 방법으로 가까이 가더라도 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은 임의라는 말은 사실 모든이잖아, 맞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가까이 가더라도 라는 뉘앙스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모든 방법으로 가까이 가더라도 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과에서 딱 2가지 방법만 이야기할 거야. 뭐였지? 작은 쪽에 가까이 가는 경우와 큰 쪽에서 가까이 가는 경우. 이거 2개만 이야기했다고 했잖았지. 그 2가지 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임의의 방법으로 가까이 가더라도, 가까이 가더라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L은 상수야. L은 그냥 값이라고. 다시 말해서 이 극한이 계산이 끝나고 밖으로 딱 나오잖아. 리미트 밖으로 결과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 값은 상수로 취급하는 거야. 얘가 여기서는 어땠어? 이거는 2보다 큰 쪽에서 2가 가까워지고 이건 2보다 작은 쪽에서 2가 가까워졌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따지겠다 따지지 않겠다고? 리미트 밖으로 나오면 그냥 값으로 칠 거니까 따지지 않겠다고. 근데 리미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야. 리미트 밖으로 나오는 순간 상수 취급하는 거야. 약속이네, 약속.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바로 밑에는 참고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이 상황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해서 존재하지 않았어. 존재하지 않았잖아, 맞지?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발산한다라고 부른다. 근데 발산한다가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발산한다는 원래 단어의 의미가 발산이란 말이 뻗어 나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일반적인 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 이제 먼저 이 얘기를 좀 해볼게. 우리가 그 fx가 절대값 x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1분의 1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니? 근데 쌤이 외워달라고 한 절대값 그래프는 총 두 가지야. 관계식 전체의 절대값이 있거나 x에만 절대값이 있거나. 괜찮아? 오케이. 근데 여기는 둘도 아니잖아, 맞지? 근데 우리 절대값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고쳐 써도 괜찮아. 이렇게 고쳐 써도 괜찮아. 오케이. 뭐냐면 우리가 3는 3의 절대값과 같다. 괜찮지? 양수는 절대값을 씌워도 괜찮아.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도 괜찮아.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b분의 절대값 a는 절대값 b분의 a라는 성질이 있어. 요 성질 두 개를 쓰게 되면 저렇게 고쳐 쓸 수 있는 거야. 괜찮지? 그럼 이제 뭘로 바뀌었어? 뭘로 바뀌었어? 관계식 전체의 절대값이 있는 함수로 바뀐 거지, 맞지? 그럼 이제 뭐 해도 괜찮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관계식 전체의 절대값이 있을 때 그래프 어떻게 그리라고 했지? 그냥 그래프 전체를 그리고 x축 위에는 그대로 두고 x축 아래만 접어올리면 된다고 했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친구의 그래프 그려지기를 x는 1이 점근선 그리고 x축이 점근선이 될 테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얘는 그대로 두고 x축 아래만 이렇게 접어올리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이 그래프가 바로 이 친구의 그래프예요. 괜찮지?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올 거야. 시험에는 아니지. 교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x가 1로 갈 때 절대값 x-1분의 1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괜찮니? 근데 아까 우리 극한을 처리할 때 좌칸 우칸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지? 이렇게 화살표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제 1에 가까워질 때 화살표 끝이 가리키는 점의 y좌표가 극한 값이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화살표 끝이 지금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계속 올라가지, 맞지? 왼쪽에서 좌칸을 처리해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 맞지? 그럼 끝이 있을까 없을까? 끝이 없어. 내가 지금 1분만 그린 거잖아, 맞지? 계속 올라갈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리켜서 어떻게 쓸 거냐면 이때 얘를 요렇게 기호로 쓸 거야. 무슨 기호지? 무한대. 무한대 기호. 그러니까 한없이 계속 커질 거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조금만 정리할게. 이렇게 써야 돼, 원래는. 선생님 방금 뭐 한 거지? 한국 그리기 한 겁니다. 무한대 기호를 쓸 때는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괜찮지? 오케이. 원래 그 뭘 형성한 거야? 메비우스 띠를 형성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국 그리기로 그려야 되는지 원래는. 근데 쌤은 이제 맨날 또 습관적으로 동그라미 2개 그려서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그리는 과정을 보고 있진 않을 테니까, 그렇지? 괜찮지? 오케이. 그리고 이 기호를 어떻게 넣는다고? 무한대라고 있는 거야. 쌤이 그 오형제 좀 가서 장난이라서 동생들이랑 이제 놀 때 이제 우리 가족끼리 놀아도 재밌었거든. 그러니까 밑에 막내는 나이 차이가 나는데 위에는 나이가 비슷해가지고 막 그런 거였어. 쌤이 어릴 때 약간 학부를 좋아했나 봐. 큰 수 말하기. 100, 1000 막 이렇게 하다가 뭐 해? 조. 그다음 뭐 경. 해. 그다음 뭔지 알아? 승. 아니야. 그다음에 양. 그다음에 항하사라고 있어. 승은 없어. 승은 없어. 없어. 무량대수 이런 거 있어. 구골 있어. 그래서 구글이 생긴 거거든. 구골 플렉스가 있어. 구골. 그래서 구골에서 이제 오타 쳤다는 얘기가 있어.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하다 꼭 하면 뭐해? 무한대 하는 거지. 그 다음에가 뭐해? 무한대 다기 무한대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어지. 그런 거 했었거든. 누가 이긴 거야? 무한대를 말하는 사람이 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무슨 게임이라고 했지? 큰 수 말하기 게임이라고 했지.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야.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야. 이야기 한마디 하고 싶어서. 자, 어쨌든 자 무한대는 얘는 숫자가 아니. 숫자가 아니. 오케이. 그럼 뭐냐?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끝이 있어 없어? 한없다는 말은 끝이 없다는 얘기잖아. 끝이 없이 계속 커지고 있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가 무한대.
그래서 센 편이상 이렇게 이런 편으로 쓰고 ing라고 이렇게 계속 커지는 중인 거야. 특정 값이 딱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큰 수를 말해도 그 큰 수보다 더 큰 수가 있잖아, 맞지? 더 큰 수가 있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그냥 한없이 커져가는 상태를 나타내는 수학 기호입니다. 무한대 말하는 사람이 친구야. 괜찮니?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이렇게 읽어.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읽을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발산 중에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케이스라는 뜻인 거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다음 얘기를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번에는 fx가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근데 우리 x제곱분의 1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배우지 않았어? 배우지 않았다, 맞지? 근데 저게 교과서에서 갑자기 수투 미적분 교과서에도 갑자기 나오거든. 그러니까 우리한테 저걸 그릴 수 있기를 요구하는 거야. 근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 정의역이 뭐지? x가 0이 아닌 실수가 되겠지만 분모가 0 되는 거 수학이 허용하지 않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먼저 나는 y는 x제곱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모르는 낯선 함수가 나왔을 때 기본 접근 마인드는 대입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x 1을 넣으면 얼마나? 1이 나오는 거지. 1을 넣으면 4분의 1이 나오는 거지. 3을 넣으면 9분의 1이 나오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괜찮니? 그러면 2분의 1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4가 됩니다. 3분의 1을 넣으면 얼마가 돼? 9가 되는 거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사실은 누구랑 비슷하게 생겼어? x분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더 급격하게 그려진 거야. 괜찮니? 오케이. 근데 얘는 우함수거든. 우함수가 뭐하는 함수였지? y축 대칭이야. 그냥 이렇게 외워. 여기서 이 관계식 f 마이너스 x는 fx를 만족할 때 우리는 우함수라고 부르는 거거든. 왜? 여기 1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걸 성립한다는 말은 1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맞지? 2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걸 만족하는 함수가 우함수거든. 요거 세 개는 다 동등한 수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괜찮지?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좋아. x 마이너스가 이렇게 가면서 없어졌지. 그래서 이걸 따서 와우 이렇게 하는 거야. 미안하다. 자, 네. 어쨌든 자,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f-x는 fx를 만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식을 넣으면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식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맞지? 그 말 자체가 f-x는 fx를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함수는 뭐라고? 우함수이고 y축 대칭이라고. 요걸 외우면 나머지는 뭐겠어? 원점 대칭 기함수가 되거든. 그래서 요걸 하나를 확실하게 어차피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를 확실하게 외우면 나머지 하나를 외울 수 있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왼쪽 그래프는 어떻게 하면 돼? y축 대칭 이동시켜서 그린 거야. 이렇게 그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x제곱분의 1의 그래프야. 그러면 저기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어? 관계식 전체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x축 대칭 이동이야. 도형의 이동 단원에서 배웠어.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게 y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될 때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의 극한값을 이제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무한히 내려가고 무한히 내려가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이렇게 쓸 거고요. 이거는 뭐라고 읽을 것 같아? 저기는 아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했잖아, 맞지? 얘는 뭐라고 할 것 같아?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거 괜찮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까지 다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저게 함수라서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여기? 아니 그러면?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을 y는 x 제곱분의 1로 계산하는 아니 계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쌤은 이거를 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극한 구할 때 지금 마이너스 있는 식을 한 거잖아, 맞지? 근데 이걸 그리기 전에 요 그래프를 먼저 그려서 얘를 x축 대칭 이동해서 fx의 그래프를 그리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야. 얘가 더 기본 그래프니까 저걸 가지고 x축 대칭해서 저 함수에 대한 이해를 하자라는 얘기였어. 괜찮아? 선생님, 근데 저 리미트 기호 밑에 x가 0에 가까워질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럼 저 그래프에서 화살표 모양이 0에 가까워지니까 0이라고 하고요. 갑자기 0이면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뭐에 대한 얘기지? x 좌표에 대한 얘기야, 맞지? 그러니까 0에 가까워지는 x 좌표를 대입하게 되면 함수값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그래서 이제 함수값 점점 작아지지 않았지? 그러니까 대입되는 x 값이 이 그래프에 대입되는 x 값들이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값들이 대입되는 거야. 그리고 0에 엄청 가까운 값이 대입되었을 때의 이제 이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을 가질 거거든. 근데 그때 매번 이 축과 y축을 항상 동시에 체크하는 게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그래프 타고 따라가면서 그래프 화살표가 지금 x가 0에 가까이 간다면 이쪽으로 이제 y축에 가까운 값을 대입한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 그래프에서도 y축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이 화살표를 그리라는 얘기지. 그래서 y축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게 되면 그때 점점 이 점의 y 좌표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 계속 작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무한히 작아진다는 뜻으로 무한대라고 쓴 겁니다. 여기서 x가 0에 가까이 간다는 말은 대입되는 값이 저 함수의 관계식에 대입되는 값이 0에 가까운 값이 대입된다. 엄청 가까운 값이 대입된다는 뜻이야. 0 근처에서의 함수값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었잖아. 여기 좀 헷갈리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어느 부분에서 헷갈리는 거지? 근데 이제 괜찮아요. 선생님 이런 경우 진짜 많거든. 아니 진짜 괜찮아요. 뒤통수를 많이 맞아봐서. 근데 여기가 약간 그 사람마다 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의 애매한 부분이 생기더라. 쌤은 정말 그 모든 걸 고려해서 설명하려고 노력하거든 정말. 이제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구조가 다 조금씩 다른가 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표현은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네 번째까지만 하고 조금 쉽시다. 힘들지? 명수 하나도 안 힘든 표정이야. 뭐가 힘들지? 왜 이런 표정이야? 예. 맞지? 아니요. 오, 명수 멋있다. 자, 마시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사실 극한의 인풋으로 나오는 종류를 총 세 가지를 공부했었거든. A에 가까이 갈 때랑 A 플러스랑 A 마이너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냥 A의 값이 바뀌면 뭐 0이든 1이든 2든 뭐 1억이든 다양한 값들이 나올 수 있는 거, 다양한 형태의 극한들이 나올 수 있거든. 그거 말고 두 가지 더 특수한 극한이 남았어. 뭐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있는 거야. 오케이? 지금 우리가 이전까지는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를 배우지 않았었잖아, 맞지? 지금 이제 새롭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해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사실 그냥 똑같아.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x분의 1이라는 친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x분의 1은 잘 알아 몰라? 민재야, x분의 1은 잘 알아 몰라? 이건 키물고사 오는데 잘 알지? x분의 1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x분의 1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때 요 기호의 의미는 x가 한없이 커져가고 있는 중일 때 x분의 1의 값이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 클까? 아니 별로 안 크지. 더 크고 가는 거야. 근데 어쨌든 편의상 아까 우리 했던 그 맥락에 따라서 그래프를 이렇게 타고 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야. 계속 ing야. 그러면 이 점에 뭐에 관심이 있다고? 우리 극한값은 y좌표에 관심이 있다고. 저 점에서의 함수값, 근처에서 함수값이라고 하는데 이건 근처가 아니고 계속 커져가는 함수값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야. 그러면 계속 x좌표가 커져가게 되면 함수값이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 근데 함수값은 x좌표야 y좌표야? y좌표. y좌표는 지금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0에 가까워지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저 때의 극한값을 우리는 0이라고 할 거야. 괜찮니? 근데 응? 0에 가까워지면 응. 이쪽에서 이렇게 가까워지면 우리는 y좌표만 생각하는 거야. 아 근데 그러니까 이 점의 y좌표, 이 점의 y좌표, 이 점의 y좌표들은 전부 다 점점 그 값이 x가 0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 맞아. 근데 저 표시는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이게 쌤이 미안해. 뭐한데. 너무 보통 이렇게 쓰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얘는 0이 된다. 그럼 같은 방식으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이건 어떻게 될까? 예지가 대답해 볼까 그러면? 이것도 0에 가까워. 0이 가까워져.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걸 민재가 해볼까? 얘는 어떻게 돼? 당황스럽게 됐어. 민재의 지성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일단 머릿속에 이걸 하는 거야. 이 친구의 그래프를 상상하는 거야. 상상할 수 있어? 그려줄게. 맞지? 어렵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된다고 x가? 무한히 커진다. 그러면 그래프를 따라가면 무한히 커진대. 그럼 함수 값은 어떻게 되겠어? 저 점의 y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한 5천쯤 되나? 한 1억쯤 되나? 계속 커지겠지. 끝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끝이 없이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 뭐라고 한다고? 무한대라고 한다고. 맞지? 그래서 얘는 그냥 무한대 이렇게 씁니다. 괜찮니?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민재야 다음 또 물어볼게. 이거는 할 수 있겠지? 얘는 어떻게 돼? 영화. 뭐 봐야 되지? 이 말의 의미는 뭐야? 그래서 작아진. 작아지는 값을 대입하는 거야. 대입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그래프를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계속 작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입되는 값이 작아진다. 그럼 마이너스 1억을 제곱하면 얼마쯤 될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000억을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그냥 끝이 없죠. 그럼 계속 커지겠지. 그러니까 이 점에 뭘 본다고? 뭘 본다고? 뭘 본다고? Y 좌. y좌표 계속 커져 끝이 있어 없어? 계속 커져. 그래서 근데 쌤, 저 마이너스 1이면 계속해서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저 방향은 안 바뀌는 거예요. 대입되는 값이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x 값이 여기 이 함수에 대입되는 x 값이 작아지는 거야. 우리들 근데 극한값은 y좌표야. y좌표는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 그래서 괜찮아? 여기 상수만 된다면서 왜 무한대 수도 아닌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네? 그죠? 이상해요 이거. 아니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존재하면 상수를 쓰고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쓰거나 지금처럼 존재하지 않은 특별한 성질의 경우에는 표현을 하는 거야. 아까 여기서는 어땠어? 선생님이 뭐라고 썼었냐? 없다고. 없다라고 해버렸잖아, 맞지? 저 때는 특별하게 표현이 될 수 없어. 없어요. 안 되잖아, 맞지? 근데 얘는 한없이 커져가잖아, 맞지? 그거는 우리가 그냥 따로 무한대라고 써주는 거야. 그리고 상수를 쓴다는 그 단서는 어디에만 붙었어? 아, 수렴할 때만 쓸 수 있다고 했었지. 예. 그리고 수렴하지 않으면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괜찮니? 이게 약간 좋은 질문. 조금 많이 좋은 질문. 제가 통달했습니다. 심한 말이 나올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여튼 자 5페이지는 넘어가. 여기까지 하고 쉬겠다고 했었지. 우리 잠깐 쉬었다가.